정보를 절대로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얘들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게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면 되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저는 이해도가 실전에서 이해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수업을 해도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처리하지 않고 가는데도 답이 설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설계의 의도를 알고 접근하라는 건데요. 글의 주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통신의 구조야. 통신의 시스템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건요. 여보세요라고 하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할 거고 그러면 채널은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게 채널일 거야.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뭘 거친데요. 부호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고 그러면서 우다다 나오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얘들아. 너희가 4번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볼게. 영상을 전송한대. 영상 전송? 영상이 뭐야? 데이터구나. 영상을 어떻게 전송하지? 영상 어떻게 전송해? 아, 전송하구나. 어떻게?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구나. 잡음이 있나? 어디 있지? 잡음이? 여기 있네. 전송하면 부호를 전송한다고? 나는 영상을 전송하는 건데? 영상이 뭐였지?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의 조합. 아, 데이터는 기호 조합한 것이 데이터. 근데 왜 그게 부호라는 거지? 아, 이달락으로 오니까 기호를 부호로 변환했구나. 그러면 다시 영상은 데이터고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의 조합이고 기호 조합한 데이터는 다시 기호는 부호로 변환이 되고 그렇게 변환된 부호를 전송할 때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다시 그러네. 발생하네. 틀렸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거의 이 한 지문에 한 50분 정도 쓰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어. 왜? 이 방법밖에 모르니까. 왜냐면 중학생들한테 내가 얘들아 이거 인과야. 애들이 인과가 뭔지도 몰라. 아 진짜 그렇다니까? 애들이 중2만 돼도 수사가 뭔지를 몰라요. 중2만 돼도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를 몰라. 중3이 올라가는데도 형태소랑 단어 차이 설명하려고 1시간, 2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1년 1년 성장이 되게 가쁘게, 숨가쁘게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너희가 자꾸 중학교 때 했던 그걸 이제는 놓으셔야 돼. 그럼 이제 뭐냐. 자, 여러분이 이제 1학기가 좀 이제 물어보자. 독서야, 문학이야? 독서다, 손. 문학이다, 손. 다 문학이야? 잘 모른다, 손.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럼 문학이시면은 토요일 오전 수업 꼭 들으셔야 되고, 이게 빛을 언제 보냐면 2학기 때 빛을 확 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모 내신반이 있어. 한 4, 50명 돼요. 지금 4명 남았대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니? 내 반은 아니겠지, 당연히. 물론 이반도 조금 많이 줄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니?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내신 중심으로 했을 때는요, 고2 되면 다 터져요. 특히 독서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는 노컬 내신 학원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작살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전 선생님 대치 수업이 부산 수업보다 3배가 많아요. 학생 수가. 그것도 2반인데, 평일인데. 주말에 깔면 2~3배 이상으로 커진다는 거야. 그럼 부산보다 5배, 6배가 커진다는 건데, 대치는 강사들 쟁쟁한데도 그 숫자가 만들어지잖아. 왜? 이제 로컬 학원에서는 내신만 하고 수능 강사의 좋은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수능 강사가 좋은 수업을 하지도 않는다고 다 만들어져 버린 거야. 너무 안타까워, 이게 사실은. 그걸 깨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데 올해 내년까지는 할 거야, 니네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 솔직히 내가 지방에서 수능 수업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된다? 얘들아, 다 떨어내야 돼.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야? 부호 과정을 거친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송신기에서 부호를 3가지로 한대. 이게 잡혀야 돼, 여러분. 그럼 봐봐. 1달락에서 2달락으로 넘어갈 때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잖아. 그러면 그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1. 소스 부호, 2. 채널 부호, 3. 선 부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달락 주제는 소스 부호야. 볼 필요도 없이 3달락 주제는 뭐야? 채널 부호야. 볼 필요도 없이 4달락 주제는 뭐야? 선 부호야. 그럼 이 글은 뭘 처리하면 돼? 채널 부호와 선 부호와 소스 부호 처리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 그렇게 구성하는 게 기본적인 수능 지문의 특징이고 유형이고 그게 수능 지문을 출제하는 원리 원칙이에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내용은 처리 안 하나요? 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저 따라 보실래요? 잠깐만.
예, 5분만 여기 설명을 하고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간식을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햄버거요. 선생님 저는 햄버거요. 선생님 저는 햄버거요. 저는 피자 먹을 건데요. 그럼 봐라 얘들아. 햄버거를 0이라고 바꾸고 피자를 11이라고 바꿔볼게. 반대로 피자를 11로 바꿀 수가 있어. 아, 죄송해요. 햄버거를 11로 바꿀 수가 있어. 피자를 0으로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자, 이렇게는 못 보내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이야. 근데 디지털은 뭐냐면 0 또는 1. 꺼졌다, 켜졌다. 반도체. 이해됐어요? 0 또는 1로 보내는 게 디지털이야. 그러면 얘를 디지털로 보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디지털은 뭐로 보내는 거야? 0 또는 1로 변환해서 보내는 거야. 그럼 햄을 0으로 변환할래? 11로 변환할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가 유리해요? 1번이 디지털로 전송할 때 유리하겠어요? 2번이 디지털로 전송할 때 유리하겠어요? 자, 1개, 2개, 3개, 4개, 5개로 보낼 수가 있어요. 피를.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보내야 되는데 뭐가 더 효율적으로 보내겠냐고. 이해됐니?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자, 확률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그냥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4개 중에 3개가 햄이야. 즉, 무슨 얘기야? 확률이 높을수록 데이터 크기는 작은 애를 배치해 주는 게 효율적이잖아. 더 따라오세요. 자, 특정 기호의 발생률이 높으면 정보량을 적게 해주는 게 유리하잖아. 이해됐어? 특정 기호 발생 확률, 햄 3번 나왔지? 정보량을 0, 한 자리로 표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 발생 확률 피자로 하나밖에 안 나왔어. 4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정보량은 11로 많게 배치해 주는 거야. 이 얘기를 싸그리 잘라먹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됐니? 뭐 하라고 낸 거야? 천해라고 낸 거야, 천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락에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떻게 정보 처리되셨어야 되냐면 읽기를 읽으시는데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럼 최소한 이건 잡으셨어야 돼. 최상위 정보인 디지털 정보 시스템, 디지털 통신 시스템. 자, 시스템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송신하겠죠. 수신부가 있겠죠. 중간에 뭐가 있을까? 연결해주는 채널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부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됐니? 자, 그리고 이제 2단락으로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송신기에서 부호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호와 두 번째 부호와 세 번째 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호와 두 번째 부호와 세 번째 부호인데 첫 번째 부호는 뭐라는 거야? 소스 부호, 채널 부호, 선 부호.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걸 잡으시는데 초점을 두셨어야죠, 사실은. 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러한 정보의 예시를 주지 않은 게 의도인 거야. 이렇게 예시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시를 주지 않아 이해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가급적 처리를 미뤘으면 하는 의도인 거야. 그러면 뭘 처리하라고? 주제 처리하라고. 얘라도 처리하라고. 얘라도. 됐니? 저 따라오세요, 이제. 자, 그럼 2단락으로 간다. 자, 소스 부호는 뭐래? 1번.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0과 1로 변환하는 거래. 자, 그리고 비트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원래 수학에서 배우셨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진법이라는 개념을, 기수법 이런 개념들을 국어에서 지금 가르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게. 봐봐. 얘는 이진법 세 자릿수니까 3비트라고 하는 거야. 벌써 머리가 터지죠? 아는 사람, 비트 개념. 이것만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보셔. 자,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자 10진법수를 쓰면 10개의 숫자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10개인지는 계산할 수 있죠. 더 이상이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 1, 0이고 1, 1이야. 그런데 두 자릿수로 쓰잖아. 0 쓰고 1 썼으면 더 이상 2개 이상의 숫자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진법, 2개의 숫자로 수를 펴놓는다고 생각을 해봐. 0, 1까지 썼으면 다 썼지, 이제. 그 다음 숫자를 못 쓰니까 한 자리 높여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럼 4는 어떻게 써주겠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10진법과 이진법을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야. 우리가 572라는 10진법 수는요. 5 곱하기 10의 제곱, 7 곱하기 10의 1제곱, 2 곱하기 10의 0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는 1의 자리지면서 10의 0제곱자리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10의 자리면서 10의 1제곱자리라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10의 제곱자리면서 100의 자리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전개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개식을 써주면 10진법과 20진법을 교환해서 쓸 수가 있어. 자, 2진법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0 들어가요. 뭐가 2의 0제곱자리에. 여기는 0 들어가요. 뭐야? 2의 1제곱자리에. 여기는 1 들어가요. 2의 1제곱자리에.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4 나오죠. 이해되셨어? 똑같은 거 얘들아. 10의 0제곱자리잖아? 2의 0제곱자리야. 여기도. 자, 여기 10의 1제곱자리잖아? 2의 1제곱자리야. 여기. 마지막. 2의 2제곱자리잖아? 10의 2제곱자리잖아? 2의 2제곱자리가 여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이진법의 전개식이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0 또는 1, 이진수 한 자릿수를 비트라고 해. 그럼 이진수 세 자리가 필요하니까 3비트라고 하는 거야. 이걸 데이터 정보량, 데이터량,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야. 되셨어? 선생님 1 보고 오십시오. 자, 그럼 봐봐.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의 이걸 부로 표현하는데 평균은 필요수의 최소값이 낸다. 알아먹겠니? 뭐 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넘어가요 그냥. 아,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중 하나 이런 거에 집중하라 그랬죠. 강조니까. 그럼 그중 하나는 뭐야? 허프만 부어야.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시 들어준 거 보면 이해가 되시죠? 봐.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데이터 크기를 적은 부호를 배치하는 게 유리하지.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정보량이 많은 애를 할당하는 게 유리하지. 예시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얘도 지금 예시가 없어. 뭐가 문제야? 원리는 있는데 예시가 없으니 일단은 넘어가 보고 3단락 4단락을 보면 의도가 딱 보여요. 채널 보안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오류는 검출하고 정정해야지.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뭘 쓰는 거야?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래. 자, 당연하지만 자본 같은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잉여 정보를 덧붙이겠대. 2번 얘기했다 얘들아. 그 중에 하나가 있대. 뭐래? 3중으로 반복해서 보낸대. 그럼 0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0, 0, 0으로 보내겠죠. 1을 1, 1, 1로 보내겠죠. 봐. 얘는 아까랑 다른 게 뭔지 알아? 얘는 예시가 박혀 있잖아 지금. 얘는 그러니까 예시가 없으니까 얘는 이해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예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낸 거야 지금. 자, 그럼 봐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오류가 갈 수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내가 자, 왼쪽에다 그냥 간략하게 쓸 건데 000을 보냈지만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000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한 자리 오류가 생기잖아. 001, 010, 100 같은 한 자리 오류의 경우가 생길 거야. 두 자리 오류도 생길 수도 있어요. 011, 101, 110. 세 자리 오류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일단은 뭐라고 보겠대? 이렇게 과반까지로 0을 판정하겠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잠깐만, 얘네는 오류 검출이 안 되나 그러면? 그래, 그 얘기야. 여기서는 이 정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게 이게 출제 의도인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불충분하면 2가지 의도가 있는데 아까처럼 처리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고 여기는 문제에서 너희가 의도를 이해해서 처리하라야. 그게 몇 번 문제야? 그게 여기 나온 이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봐. 그래서 어떻게 돼?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3가지, 4가지 경우가 되면 0으로 판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 한 자리에 오류가 생겨도 0으로 판정할 수가 있지. 그리고 선생님 부호율은요? 아까 얘기했다. 부호율은 내가 수치니까 그냥 발치독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2단락에 나와 있는 저 정보는 예시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되니까 처리하지 말라 그랬고, 하지만 여기는 예시까지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처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여기는 정보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가지고 처리하라고. 즉 무슨 얘기야? 그렇죠. 오류가 2개 생기면은 얘를 뭐로 생각해버려? 1로 생각해버리죠. 오류가 3개여도 1로 처리하죠. 오류 검출이 되냐 안 되니? 안 되네. 여전히 한계가 있네. 맞니? 그게 오른쪽 정답이라고요. 자, 3중 반복법을 이용해서 0을 부호한 경우의 수 중에 확률 통계 중에 확률 통통이 중에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확률 통통이들 2개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1로 가버리네. 오류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정답은 5번이다. 이해되셨어? 정리하시고. 됐죠? 넘어갈게요. 다시. 자, 이제 4단락 갑니다. 채널 보안을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전압, 자,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로 바꾸는 게 뭐래? 선부하래. 잠깐만, 얘는 왜 쓴대? 전송하려고 쓴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소수번 왜 쓴데? 압축하려고 쓴대. 얘는 왜 쓴데? 오류 검출하려고 쓴대. 얘는 왜 쓴데? 전송하려고 쓴대.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르대? 그 중 하나가 차동부하인데, 차동부하는 어떻게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 됐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양을 기준으로, 얘들아 봐. 0이면 유지니까 양이죠. 1이면 변압이니까 음이죠. 1은 변압이니까 양이죠. 다시 0은 유지니까 양이죠. 다시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래. 자, 됐니? 여기까지 현관펜 친 내용 가지고 구조도 그리세요. 그럼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선생님 저 따라와서 이쪽으로 잡아주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린 다음에 제 거랑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이 수풀이 과정을 쓰신 다음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치셔야지 풀이 과정 베낀다고 실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같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서 접근하게 되고, 과학기술 지문은 표 처리는 기본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그 세 가지 부호가 있었고, 부호와의 원리와 목적, 대표 예시. 근데 얘는 예시가 없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처리를 일단 지연을 시켜봐라. 반면에 얘는 예시까지 다 줬기 때문에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채널 보안은 언제 쓴다? 오류를 검출 정정하기 위해서 이용 정보를 추가해 줄 것이고, 어떻게 이용 정보를 추가한다? 3번 반복해서 보낸다. 0은 000으로, 1을 111로. 그러면 보시다시피 0을 000으로 보내다 보면 얘들아 이랬을 거야. 오류 확률이 더 많거나 0을 보내도 1 또는 0으로 갈 확률이 동일하다면, 즉 제대로 갈 확률이 50%, 오류가 나는 확률이 50%라면 그 방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 안 보내. 어차피 보내봐야 오류가 반 절반이, 오류가 반, 진짜가 반인데, 보내 뭐해. 어차피 틀릴 텐데. 어차피 반반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 정상적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고, 하나 정도 오류 날 확률이 그 다음으로 많을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으니, 우리는 과반까지 0으로 처리할게라고 했을 것이고, 과반까지 1로 처리할게가 했을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확률이 높고 이런 확률이 낮겠지. 낮더라도 얘는 오류 검출이나 정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봐. 여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간 애들 가지고 방금 한 문제 답 나왔죠. 잡고 계세요. 그게 세 번째 문제 5번 선지로 답이 꽂혔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 설계 좀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선부호는 뭐냐? 전송하기 위해서 전기신호 바꾸는 건데, 차동부호는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야. 자, 플러스를 기준으로 0이면 유지니까 플러스예요. 1이면 변압이니까 마이너스예요. 1이면 변압이니까 플러스예요. 다시 0이면 유지니까 양이에요. 맞니? 양음 양양.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음 양양이라고 얘기를 해놨고, 어쨌든 이렇게 처리되시면 이걸로 답이 다 나와.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필요도 없거니와 봐봐. 그러니까 일단 이 처리를 먼저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순서야. 문제 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네이버에 또 제 이름 치고 오셨나요? 검색어 조작을 했었잖아, 우리가.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우리 검색어 그거 안 했어요, 혹시? 검색어 지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사진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글쎄, 왜 못 봤을까? 자, 다 핸드폰 켜봐, 빨리. 자, 핸드폰 켜시고 검색어 조작을 할게요. 비노 검색을 해주시고, 1등으로 올라왔네요. 훌륭합니다. 자, 제가 경상남도 창원 출생이지만 롯데 자이언츠 모자 쓰고 있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미안해, 뭔 얘기하다가 이거 제 옛날 사진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잠깐만, 괜히 또 이제 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다시 봅시다. 이거 왜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고, 되셨죠 여기까지? 자, 봐, 다시 얘기할게. 과학기술 지문도 그렇지만 계속 과학기술 지문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주제 흐름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완전 잼민이를 많았어요. 근데 그 잼민이들조차도 1년 딱 지나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성장했고, 얘가 여기에 밑줄을 칠 줄 아네? 얘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칠 줄 아네가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지금 당분간 우리 2반은 약간 과학기술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지문들이 대표적으로 경제도 있고 법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를 거기에 초점 내서 드릴 텐데 2월달 가면 우리가 클리닉을 할 거고 한 명 한 명 잡아주기도 하겠지만 1월달 다음 주 또 설 연휴까지 해가지고 부지런히 한번 잡아보고 오셔야 되고. 자, 다시 돌아갈게. 그러면 이게 핵심 정보로 잡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는 그 이후의 문제다 라고 처리가 되셨으면 필기 되셨니? 답이 나와요. 잘 보셔. 얘들아, 이 지문은 뭘 내용, 이 1번 선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세 가지 소주제인 첫 번째 소스부와 채널과 선부와요. 얘들아, 다시 채널 부하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오류 검출이죠. 맞니? 그럼 봐봐 얘들아, 오류 검출 정정하기 위해서 뭐 했어?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데 어떻게 압축이 되니? 2번 선지. 이거는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수신기에서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 순서가 부호를 기호인지 기호를 부호인지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좀 디테일한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신 발제독 하셔.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잉여 정보를 줬는데 압축이 되니? 당연히 틀렸겠지 얘는. 4번 선지. 심각하다.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왜요 도대체? 이것도 상식이고. 자, 봐봐. 잡음으로 인한 오류를 해결하게 한 게 뭐야? 이게 바로 채널 부하잖아. 자, 소스 부하는 왜 쓴다 그랬어? 압축하려고 쓴다니까. 압축.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뭐예요? 채널 부하지. 이해됐니? 그러면 다 틀렸고 남는 건 뭐야? 2번 발제독 정답 2번 끝내든지 좀 뭔가 속도를 붙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든 배경식 상식으로 접근을 하든. 그래서 후루룩 오케이, 정답은 2번일 것 같고 좁히고 발제독 들어가야지 해야 1분 안에 컷을 내지. 한 문제 됐어? 지문에 한 4분 썼다고 치자. 여기까지 5분 썼다고 치자. 이 느낌이라는 거야.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이거 못 푸겠는데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내가 몇 가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여기가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몇 번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주제 세팅하는 핫플레이스잖아.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여기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볼게요. 봐, 뭐라고 나와 있어? 답 나왔네. 모든 기호가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이야. 즉 확률이 동일할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이야. 인과구조야. 확률 동일 엔트로피 최대값. 확률 동일 엔트로피 최대값. 확률 동일 엔트로피 최대값. 확률 동일 엔트로피 최대인데 확률이 다른데 어떻게 최대라는 거지? 뭔가 이상하네. 엔트로피가 뭐였지?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그 핵심 정보만 발제독 해보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정보량이 엔트로피지. 엔트로피, 정보량이 최대값이지. 정보량이 최대값이지. 확률 동일 정보량 최대값이야. 확률 동일 정보량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최대라니까. 2번도 틀린 거 아니야? 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다르지. 평균 정보량 어떻게 최대값이 되지? 그럼 봐봐. 확실하게 틀린 건 뭐야? 정보량, 다시. 확률 동일한 뭐야? 엔트로피 최대, 즉 정보량 최대지. 맞니? 그럼 정보량이 최대인데 확률이 다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확률이 같아야 되잖아. 2번 가셔야죠. 선생님 1번은요. 잘 봐. 확률이 동일하지. 엔트로피가 최대지. 근데 엔트로피가 최대일 때 최대값이지만 정보량은 동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봐. 정확하게 읽어야지 얘들아. 각 기호의 정보량이고 평균 정보량이잖아. 봐. 엔트로피는 뭐야? 평균 정보량이잖아. 이해됐어? 확률 최대, 다시. 기호 발생 확률을 다시. 동일한 발생 확률. 동일한 발생 확률, 평균 정보량 최대값. 동일 발생 확률, 평균 정보량 최대값. 발생 확률이 어떻게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니? 2번이지. 그러니까 이걸 좁히고 발제독을 해서 나도 푼 건데 그 좁히고 발제독을 더 도와주는 도구를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는 해야 돼. 정답을 확실하게 특정 지어주려면. 하지만 일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기술. 1단락 끝 2단락 초반에 주제 세팅 되니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황색은 이미 처리가 끝났고 그럼 빨간색 부분 처리가 안 됐고 빨간색 부분 집중해봤더니 다시 한번 이게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문항 설계가 돼 있다. 기술들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문제 5번 깔끔하게 끝난 게 왜 그래? 과학기술이니까 원리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리 이해하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1번 소스 부호화, 2번 채널 부호화, 3번 선 부호화. 그 중에 뭐만 작동을 했던 거야? 그렇죠. 소스 부호화는 알 수가 없었어. 정보가 없어서. 하지만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는 되죠.
그럼 이 지문은 채널 부호를 이해하면 풀 수가 있는 선지죠. 그리고 맞은 문제로 간다. 소스 부호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자, 맞은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맑음, 흐림, 비, 눈은 엔트로피 2보다 크겠군. 내가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선지 봐. 엔트로피의 부호를 통해서 흐림, 비, 맑음, 흐림. 흐림은 뭐야? 0일이요. 비는 뭐야? 1, 0이요. 벌써 틀렸네. 2번 선지 본다. 3중 반복 부호와. 그럼 봐. 자, 얘는 1로 판정. 과반이 1이니까. 얘는 0으로 판정. 얘도 1로 판정. 얘도 0으로 판정. 서로 같은 날씨죠. 3중 반복 비호화로 B를 처리해 볼게. B는 뭐야? 1, 0이요. 얘들아, 1, 0을 보냈어. 그러면 1, 1, 1, 0, 0, 0으로 보내지. 맞니? 다시 본다. 3번 아래에다 볼게요. 자, B는 뭐라고? 1, 0이라고. 그러면 B를 3중 반복 부호로 보내볼게, 얘들아. 어떻게 보내야 돼? 1, 0을 1, 1, 1, 0, 0, 0으로 보내야죠. 자, 그리고 봐라. 기준 신호가 지금 뭐야? 양이야. 저기 보시면 알다시피. 안 넘어도 돼요.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 자, 1이니까 변화. 1이니까 변화. 1이니까 또 변화. 0이니까 유지, 유지, 유지. 됐니? 음양, 정답 4번 끝이야. 됐어? 답이 어디서 나온지 보셔야 돼. 어디서 나오셨어? 저 따라오세요. 자, 정확하게 채널부와 선부와에서 뭘 줬니? 예시를 줬죠. 그럼 예시를 이해해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라고 내신 거예요. 이해되셨어? 자, 마찬가지다. 여기를 이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아셨다면 3번 문제도 답이 나오시겠죠. 자, 하나 더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킬러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였니? 1단락에서 2단락 넘어가는 여기가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타픽 세팅 핫플레이스라 그랬고, 여기는 발췌독을 하더라도 가치가 높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아니다 그러니까 2번에 2번 선지 나오는 게 왜 그래? 그렇죠. 정보의 다시 발생 확률이 동일해야 평균 정보량이 최대다. 그런데 2번 선지는 뭐라 그랬어? 발생 확률이 동일하지도 않는데 최대라고 했으니 2번일 수밖에 없잖아. 왜? 더군다나 주제 세팅하는 핫플레이스니까. 집중하시면 바로 보이셨죠? 2번 문제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송신기에서 뭐 했어? 기호를 부호로 보내셨으면 그 부호는 수신기에서 기호로 복원을 해야 이 사람들아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제 2번 선지 정답이고, 얘는 뭐로도 갈 수가 있었다? 상식적으로도 가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 지문은 이 틀이고, 이게 과학기술로도 저랑 같이 연습이 되실 거야. 좀 여러분이 혼자 풀면 되게 낑낑거리는데 같이 풀면 난이도 낙차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보통 과학기술이고, 경제라든지 이런 거는 배경식 쌓아가면서 실력이 차차 좋아지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과제로 경제, 법 같은 걸 좀 내드릴 거고, 중간중간 주요 지문들은 짚어드릴 건데, 현장 강의에서 한 지문 한 지문 단에서 뭔가 느끼시는 건 이런 거라는 거. 영상 끊었다 갑시다. 자, 주제 세팅 단락입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에서 위치를 측정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를 엮어놨잖아요. 20학년도 9월이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14학년도잖아요. 6년 터울로 재해석된 거야. 맞죠? 자, 간략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풀어보시기도 할 건데, 보시면 스마트폰 찾아야 돼. 내 핸드폰 어디 갔냐?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대? 원형 지역으로 찾겠대요. 어떻게? 자, 내 스마트폰이 어디서 뭔가 신호를 받았어. 그러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신호 수신 가능 범위로 하는 이 원형 지역으로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반경이 수백 미터, 수킬로면 어떻게 찾냐고. 나의 찾기. 어떻게 찾냐고. 우리나라는 이게 찾아지지도 않아요. 동그라미가 이 정도면 찾을 수 있나? 쉽지 않죠. 근데 봐라. 두 개가 겹치면은 교집합으로 좀 좁혀지죠. 더 좁혀볼까? 신호세기가 같다, 거리가 같다죠. 그럼 신호세기가 같다는 건 어디 위에 있을 확률이 있어? 공통현 위에 있겠죠. 원의 넓이에서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현으로. 얘들아, 한 점까지 가보자야. 어떻게 하면 돼? 3변 측량하면 돼. 그래서 한 점으로 꽂히지. 이 문제가 그래서 가 끝이에요. 정답이. 그럼 봐. 이게 3변 측량을 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3변 측량이 뭐냐면, 3변 측량이 뭐냐면, 옛날에 한 100년 전쯤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시절에 발명된 방법인데, 그 시절에는 막 이렇게 참호전을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그 포. 그래서 그 포의 위치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거야. 내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여기 우리 군이 빵 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성광이 팍 하고 보일 거 아니야. 포탄의 성광이. 그리고 1초, 2초, 3초 뒤면 초속이 350m 정도 되니? 그럼 약 1km 주변에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빛을 빵 보고 어디서 쏜지 모르겠으나 1초, 2초, 3초 뒤에 들렸다면 빛의 속력은 물론 이제 초속 30만 킬로니까 하지만은 이 짧은 거리에서는 거의 사실상 시간이 0이었겠죠. 0에 수렴했겠죠. 그러면 1km, 반경 1km에 어디에 포대가 있구나라고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에도 딱 봐요. 야, 나도 보니까 반경 1km 같던데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를 타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는 애한테 측정을 해보라고 한 거야. 넌 어떻게 돼? 나는 반경 1.5km 같은데 여기네. 라고 해서 여기를 타격한 거야. 이해됐어?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과가 되게 발달하는 게 이런 사양 암기에서 과학기술 같은 걸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봐봐.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삼변측량 기법은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왜? 배경지식으로 그다음 평가원에서 특히 2014학년도에서 이미 기출된 거잖아. 됐니? 얘는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출제된 지문을 이렇게 재해석할 때는 의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위쪽으로 와서 1단락. 스마트폰의 위치는 어떻게 추정할래? 첫 번째,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로 추정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겠대? GPS IMU로 추정을 하겠대요. 자, 근데 봐라. 절대 위치는 어떻게 되니? 위도 경도로 표시한 위치고 상대 위치는 어떻게 되니?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래. 그래서 2단락 볼게요. 자, 왜 내가 있을 텐데 GPS를 활용한대. 또는 IMU를 활용한대. GPS는 뭐야? 오케이. 절대 위치랜다. GPS 위치 오차에 따라서 왜? 그때그때 신호를 받으니까 누적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동안이지만 오차가 발생을 하고 실내 터널에서는 위성 신호 못 받으니까 안 되겠죠. 자, 단점들을 마이너스 1, 2로 제가 나열했습니다. 자, 반면에 IMU는 뭐야? 내장된 센서가 있겠죠.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한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를 구할 건데, 자, 봐. 뭐라고? 그렇죠.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 위치를 구한대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자, 장점은 뭐야? 단기간 움직임. 장점은 뭐야? 단기간 움직임. 단점은 뭐야? 오차 누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호 보완을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말해 얘들아. 여태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실외에서 위치 추정 기술이지. 근데 한편 실내라고 했지. 그리고 그를 사후적으로 처리해서 여기다 중간 현관펜을 쳐야 되겠지만 실내 측정 기술로 3단락, 4단락, 5단락, 6단락 등이 있는데 어떻게 되니? 금저성 기법이 있고 삼변 측량 기법이 있고 위치 지도 기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실내, 실외로 이미 정보가 두 동강 나 있단 말이야.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옛날 지문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즘 수능은 잘 이렇게 안 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동강 나 있는 지문을 과거에는 주제 통합 독서라고 해가지고 한 지문 안에 주제를 두 개, 세 개를 넣어서 넣었어. 근데 난이도가 훅 올라간 거야. 옛날에는 한 세트짜리가 지금은 한 지문 안에 두세 세트가 엮여있는 그런 유형들이 되게 킬러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지금 가나 세트형으로 분리를 했죠. 그리고 정보량이 많고 난이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변별력을 갖추려기보다는 인문이라든 좀 쉬운 소재를 내다가 한 번씩 해결 변증법 같은 데서 팡팡 터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해놓긴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내신 대비까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딱 하셔야 되냐면 1, 2단락 하고요. 나머지 3단락, 4단락, 5단락을 완전히 분리해서 가셔야 돼요. 자, 1, 2단락은 그냥 표 처리로 끝이야. 크게 두 가지 위치가 있었죠. 위치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어? 절대 위치가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뭐야? 상대 위치가 있어요. 자, 그럼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뭐 하실 수가 있겠다? 분리하실 수가 있겠다요. 그럼 얘를 가지고 분리를 해봤다고. 장점과 단점 원리들을. 당연히 과학기술이니까 원리가 나와야죠. 자, 절대 위치는 뭐가? 죄송해요. 원리라기보다는 일단 정의겠고 여기에 쓰이는 기술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절대 위치는 뭐야? 그렇죠. 위도 경도 같이 우리 인간들이 이미 절대적으로 기준에서 정해놓은 거죠. 우리의 경도는 몇 도니? 135도죠. 일본이 아마 127도야. 아닌가? 우리나라 135도인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상대 위치는 뭐야? 어떤 걸 기준해서 계산하는 위치죠. 자, 그럼 봐봐. 어떤 기술로? GPS, 즉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거죠. 여기는 IMU라고 내장된 뭔가가 있고 이 내장된 걸 가지고 뭐해? 속도가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제 2단락으로 쭉 이어지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얘의 장점은 뭐겠어요? 오차 누적이 없어. 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얘의 단점은 오차 누적이죠. 왜? 계산하면서 오차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계산 때문에 오차 누적이 된다야. 자, 얘는 장점 오차 누적이 없다야. 왜? 위성 신호를 받으는데 무슨 오차 누적이 있겠어요. 근데 단점이 있지. 어떤 부분이야? 위성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초기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신뢰 측정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봐봐. 얘는 장점이 있죠. 뭐라고? 초기 오차가 없겠죠. 그리고 신뢰 측정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신뢰라기보다는 뭐 터널 이런 데겠지. 터널 같은데.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하나만 쓸 수 있겠니? 둘 다 써야 되죠. 근데 잘 보셔. 이것만 가지고 두 문제가 설계가 돼 있어요. 바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개념으로 답이 두 개가 설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신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털어보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 넘어가 볼게 이제. 자, 1단락. 자, GPS를 이용했다. 무슨 위치예요? 절대 위치죠. 위도 경도죠. 기준을 본다. 이건 상대 위치잖아. 당연히 틀렸고. 비콘들, 자, 넘어갈게요. 비콘은 지금 우리가 3, 4, 5단락이 나올 거니까. 비콘들 3, 4, 5단락 넘어가 볼게요. 비콘들, 잠깐만. 비콘은 실내잖아. GPS는 뭐야? 실외잖아.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아웃이죠. 5번 선지 봐. IMU가 뭐예요? 기준을 바탕으로 초기 위치, 즉 기준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지. 정말 5번 끝이네. 깔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답 나오는 느낌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다 읽고 다 풀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다시 얘기한다. 글의 핵심 주제는 1, 2단락에서 GPS였죠. IMU였죠. 그리고 뭐야? 비콘, GPS 정도가 있었지. 근데 봐라.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 비콘을 엄밀하게 처리하셨으면 답이 보일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비콘도 정보가치가 높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부 정보에서 정보가치 낮은 데서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야. 정보가치 높은 데서 정답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꼭 가져가시고, 자,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야. 자, 오차, 문제 해결해야죠. 또는 문제 원인이 있겠죠. 그럼 봐라.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는 거야? 계산 때문에 오차가 누적이 되는 거지 전파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 자, GPS는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치 파악, 잠깐만.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누적 얘기인데 일단 GPS는 누적과 상관이 전혀 없죠. 자, 3번 선지. 순간적인 초기 오차는 GPS 얘기라니까. 4번. GPS는 단말기가 턴업에 진입했을 때 오차가 분명히 생길 수 있죠. 보정 못하지. 정답 5번이죠. IMU 오차가 커지는 것은 뭐야? 그렇죠. 오차 누적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표처리하셨으면 깔끔하게 보였을 건데 물론 그래요, 여러분. 표처리 안 해도 내용일치로 보일 수 있는 난이도는 쉬운 거였으나 제가 표처리를 자꾸 주문하는 건 표처리를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셔야 실전 가셔서 표처리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 지금 미분 니네 배우지 않니? 미분 안 배우냐? 미분. 미적분 할 때 그 미분.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하니? 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 이렇게 써놓고 뭐 하지? 미분 배우는 거 맞지 않아? 우리?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x가 뭐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자, 얘가 0보다 커. 얘가 0보다 작아. 다시 0보다 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다시 올라가. 여길 우리 뭐라고 하지? 미분 안 배워요? 여길 극대라고 하지 않니? 여길 극소라고 하지 않니? 아니야? 봐봐, 표처리 하잖아. 정보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류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도구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 그냥 알파벳에다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암산으로 그려버린다고. 심지어 이거는 그냥 안 보고도 이제 문제를 푼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1차적으로는 2단계, 2차적으로는 2단계, 3차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계까지 가시긴 해야지. 근데 너희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국어를. 그래서 자꾸 내가 풀이 과정을 써달라고 주문해드리는 거고. 풀이 과정이 엄밀하게 나온 다음에는 마음껏 하세요. 간다. 자, 이제 비콘으로 가봅니다. 실내 위치 추정 기술은 비콘이래. 비콘은 뭐야?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쪼갤 건 이거야. 비콘인데 봐봐.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당연하죠. 큰 방에 있는 비콘인지, 작은 방에 있는 비콘인지, 누나 방에 있는 비콘인지, 내 방에 있는 비콘인지 알아야 내 핸드폰을 누가 어디에 숨겨놨는지, 콩이가 물어갔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봐라. 두 번째는 뭐야? 위치 정보까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한 거야? 상식이 필요하다니까, 얘들아. 상식. 너희가 운전을 해. 근데 파란불이야. 근데 사람이 건너고 있어. 그러면 니네는 운전자인데 파란불이니까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나는 파란불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거길 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되시겠냐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상식이야. 근데 그런 상식이 없으면 진짜로 큰일이 난다니까요, 지금처럼. 그냥 깔끔하게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깜빵에 갔으면 됐어. 괜히 뻗대다가 다 들고 내 주변에 내 사람들 다 데리고 깜빵을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난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나 어제만 해도 체포 안 될 줄 알았어요. 지지율이 막 40% 넘어갔대. 야, 그럼 다시 잠깐만. 뭐 민주당이 다 들어가나? 이러면서 내가 되게 흥미진진하면서 옆에서 팝콘 뜯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웃긴 게 뭔 줄 아냐? 옆에 있는 경호관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가게 생겼잖아. 근데 걔네들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책임도 안 져주는 사람인데 누가 그걸 믿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옆에 있는 그런 어떤 경호관들이 다들 교대를 하는데 교대하고 나서 복귀를 안 하고 휴가 내버리고 한 달씩 도망가 버리고 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초의 대통령이 현직에서 바로 구속돼 버리는, 탄핵도 안 됐는데 이런 시대가 벌어지는 거 보면서 위안해. 쓸데없는 소리에서 다시 봐봐. 내가 필요한 건 뭐다 그래서 상식이다. 넘어가. 비콘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냈지만 자 봐봐. 왜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거야. 신호 세기로 거리를 측정하려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가 약해져. 그러니까 즉 뭐야? 거리와 세기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추정하려는 거고 선생님 그 원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구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기출로 나왔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뭐야?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거리와 세기의 관계는 첫 번째 여기에 인과의 원리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배경지식, 기출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문제에서 처리를 요구하니까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봐봐. 장애물 간의 관계요. 당연히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호 세기는 약해지겠죠. 됐니? 자, 어쨌든 수신되면 측정을 하겠다. 오케이. 그럼 비콘에 대한 원리는 알겠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데 1번 근접성 기법이요. 자, 우리 뭐 찾아야 되냐고? 내 핸드폰 찾아야 된다니까. 내 핸드폰 도대체 어디 갔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콩나물. 나도 한 6개 샀어 지금. 한 6개 정도 기부하고 다녔어요. 그럼 봐봐. 도대체 어디서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단말기가 비콘의 신호를 수신하면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치로 하겠대. 나 뭐 찾고 있어? 내 단말기 핸드폰 찾고 있는데 비콘 위치가 단말기란다. 왜 그래야 되지? 그래, 어차피 실내잖아.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안방인지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콩이방인지만 차이가 나겠지. 선생님, 여러 신호를 수신하면요. 당연히 신호가 센 애가 가장 가까이 있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3면 측량 기법은 뭐야? 자,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어떻게? 거리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세기가 세다, 거리가 가깝자지. 그럼 어떻게 돼?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리고 교점을 단말기 위치로 정한대. 뭐라고? 3개 이상의 비콘을 가지고 원을 그려서 교점을 단말기 위치로 정해. 그러면 선생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중점으로 하면 되잖아. 야, 결국에는 뭐니? 얘는 점으로 찾겠다는 거야. 얘는 뭐로 찾겠다는 거야? 중심점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들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다루는 진짜 이 엄선한 기출들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들만 엮어놓은 거고 진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대체 설명에만 하면 진짜 프레시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거의 아이돌이야. 선생님들의 아이돌이야. 물론 나를 찍진 않아. 목차를 찍어 가셔. 그래서 학교 출제 다 하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여기. 봐. 원의 넓이에서 교집합으로 줄였고 길이로 줄였고 더 줄이면 점이잖아. 점에서 찾으러 들어가야지. 기술만 된다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출 정보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박아놓은 친구들은 뭔가 이런 정보들이 배경지식으로든 뭐로든 보일 확률이 크고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라는 게 메타인지가 안 돼도 무의식이더라도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인데 우리 이제 이걸 인지하면서 가자고요. 자, 그 다음 위치지도 기법이 문제가 있어. 너희가 위치지도 기법을 보셨으면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그래서 단말기치는 도대체 어디래? 자, 봐라. 근접성 기법은 어디래? 비콘 위치가 단말기치래. 3면 측량 기법은 세 원을 그려서 교점이래.
아니, 그래서 위치지도 기법은 도대체 어디냐고. 모르겠잖아요. 그 얘기야. 아까랑 똑같다. 아까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도 허프만 부하는 예시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여러분 처리하라고 낸 정보가 아니야. 정보가 부족해. 아니, 그래서 단말기는 내 핸드폰 어딨냐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 얘도. 그러면 봐. 정보는 제일 많은데 처리가 되냐 안 되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답이 나온다니까. 극단적으로. 자, 봐 이제. 오른쪽 가봐. 기억에 대한 이해. 선생님, 위치지도 기법 갖고 냈는데요. 이 사람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정답 몇 번이야? 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3번 봐. 누구 얘기야, 얘? 봐봐, 얘들아. 주어 잡아.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잠깐만. 되다 아니다니까 보호네.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된다. 비콘 위치가 뭐다? 단말기 위치다. 이거 누구 얘기냐고. 근접성 기법을 지금 섞어놨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근접성 기법만 제대로 와 있는 친구들은 야 이거 섞어놨네 라는 게 훅 하고 보인다는 거야. 어차피 1, 2, 3, 4, 5 발제독 하실 거야. 그런데 3번이 틀렸다는 걸 엄밀하게 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야? 근접성 기법을 갖다 섞어놨네 보이는 순간 3번이 그냥 보인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쪽으로 와서 구조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손으로 풀이과정 쓰신 다음에 제 거 보시면서 개선을 하시든 인사이트를 얻으시든 똑같이 가시든 그때 하셔야지 해설지만 베껴 적는다고 실력이 느냔 말이야. 물론 처음에는 해설지만 베껴 적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쓰고 교정하시라고. 자, 그래서 3단락은 뭐야? 비콘의 위치를 비콘을 활용해 보겠대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렇죠. 신호 세기와 뭐가 반비례한다? 거리가 반비례한다. 자, 두 번째, 세기가 세다 그만큼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죠.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잡고 계세요, 여러분? 잡고 계세요, 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비콘마다의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된다죠. 자, 그 다음 뭐가 있니?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 위치.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3번. 그렇죠. 동일한 세기의 신호. 자, 세기가 동일해야 된대요. 왜 그래야 돼? 아까도 얘기했다. 예를 들면 이 비콘은 세기가 엄청 세. 그러면 세기가 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기가 엄청 약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거리랑 세기를 환산할 수 있는 식이 안 나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호는 세기가 동일하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세기와 거리의 환산을 위해서야. 여기까지 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콘을 구분해야죠. 그 위치 정보를 담고 있고 각각을 식별해야 되겠지. 그러면 신호 세기는 왜 동일해야 돼? 그래야 거리랑 환산이 될 거니까요. 자, 4단락은 그래서 무슨 기법? 근접성 기법이래. 근접성 기법이 뭔데? 그렇죠. 내 단말기 위치를 뭐로 하겠대? 비콘 위치로 하겠대. 자, 두 번째. 무슨 방법? 3변 측량. 셋 이상의 비콘에 수신된 세기, 거리를 환산해서 그 원의 교점으로 구하겠대. 8번은 기억. 나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봐. 자, 단말기 위치가 비콘이야. 단말기 위치는 어디야? 교점이야. 얘는 단말기 위치를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핸드폰 찾아야 된다고. 내 핸드폰 어딨냐고. 내가 진짜 가슴 아픈 사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필기하세요. 도대체가 내 아이폰, 여기. 잠깐만요. 왜 안 보이냐. 내가 가슴 아픈 사진을 딱 2개만 찍어서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봐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아. 정말. 방금 콩이 엉덩이였어요. 지금 보이니, 지금? 에어팟 지금 몇 개 날아간지 보이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가 날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에 있대요. 자, 다시 와봐. 그럼 다행이죠. 간사이 국제공항에 놓고 왔구나. 하나 사면 그만이야. 근데 이놈에게 도대체 우리 집에 있는지, 차에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해외에 나가 있잖아? 포기하고 하나 삽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있으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단말기를 찾아야 되는데, 쟤는 GPS 갖고 찾았겠죠. 또는 어떻게? 실내에 있으면 비콘 갖고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얘는 뭔데 도대체?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뭐야? 세원의 교점이요. 얘는 뭐야? 단말기 위치요. 답 나왔다. 따라봐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 돼, 제발. 정말
자, 보셔. 자, 그럼 봐, 얘들아. 이 P는 볼 필요도 없어. 세 원의 교점이니까 무슨 측량기법? 3변 측량기법 썼죠. 자, 얘들아, 봐봐. 비콘 위치 중에 봐봐. 자, 지금 뭐를 환산했어? 반지름을 신호세기로 환산한 거리지. 그럼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신호세기가 세면 셀수록 거리는 가깝지. 그럼 제일 신호가 센 애가 누구야? 비콘 1이에요. 즉, 무슨 기법을 쓰면? 근접성을 쓰면 어디로 찍겠어? 비콘 1로 찍겠다고. 됐니? 기억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스무스하게 답이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근접성 기법 뭐야? 비콘이야. 3번 측량 기법 어디야? 교점이야. 아, 이 주문량만이라도 기억을 하자고.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일 중요한 정보들부터 처리해서 그거로만으로도 답을 내는 연습을 먼저 하자는 거야. 그것도 못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정보들 왜 찾고 다니냐고요. 그럼 봐. 1번. 자, 근접성 기법은 뭐라고요? 비콘 1이라니까. 3면 측량 기법은 뭐라고요? P라고. 같을 수가 없죠. 얘는 비콘 1, 얘는 P. 같을 수가 없지. 2번 선지. 측정된 신호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3부터죠. 3, 2, 1이죠. 거꾸로 얘기했죠? 맞잖아. 제일 센 애가 누구야? 비콘 1. 왜? 세게 제일 세니까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핵심 원리니까. 맞니? 라고 했을 때 미안해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잠을 잘 수가 있지만 앞에 있는 친구는 깜짝 깰 거 아니야. 신호가 세다,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신호가 세다, 거리가 가깝다라고 측정한 게 비콘 1이 1등으로 세잖아. 맞니? 거꾸로 갔잖아. 그래서 자, 그럼 봐 얘들아. 실제 위치요. 우리가 놓친 게 뭐야? Q죠.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물이 가리고 있으면은 작다니까. 라고 된다고요. 미안해 얘들아. 요즘 힘든가 봐. 내가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하도 힘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니까 어제는 이제 KCC를 응원하러 갔단 말이에요. KCC 알아요? 농구. 거기서도 이제 부산 갈매기 부르고 어기어치 하고 있어, 어제도.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너무 이제 인생이 우울해가지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야, 텐션을 올리자 해서 제가 음악을 딱 틀어놓고 차 안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 이걸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내가 정확하게 4번 했어. 딱 하니까 옆에 있던 보고 있던 아줌마가 진짜 빵 터지면서 가리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너희의 그 표정을 받고 왜 웃긴 거지 싶었어요. 그게 웃긴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얘기 왜 하고 있을까? 보이죠?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세기는 약해진다. 그럼 봐봐. 장애물이 날아갔죠? 세기는 어떻게 될까? 세진다지. 세기는 세진다니까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원은 커져야 돼, 작아야 돼? 둘 중 하나야.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찍어. 찍지 마. 생각해. 다시. 세기가 세졌죠? Q가 즉 장애물이 없어졌어. 원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장애물이 없어졌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원래대로라면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볼게요. 자, 장애물이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기가 약해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환산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자, 실제 거리를 측정하려면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야죠. 그럼 세기는 상대적으로 세졌겠지. 또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세기는 세졌겠지. 거리는 가까워지지. 이해됐어? 원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Q가 없다면. 커져야 된다, 손. 작아져야 된다, 손. 커져야 된다, 손. 작아져야 된다, 손. 맞추라고. 둘 중 하나라고. 롯데가 가을야구 간다, 손. 못 간다, 손. 뭐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리를 봐봐. 거리가 뭐야? 여기서 도달 가능한 거리잖아. 됐니?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P보다 당겨줘야지. 이해됐어? 봤잖아. 비콘 1이 신호세기가 제일 셌잖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됐니? 그럼 정답 몇 번이니? 3번이죠. 가까워졌으니까. P에서 Q 쪽으로. P에서 비콘 3번 쪽으로. 봐봐.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정보를 처리하잖아. 이렇게까지 답이 간단하게 나온다니까? 주황색 보세요. 주황색 분포가 여러분 5%가 안 돼요. 이 느낌을 잡아야 돼. 왜? 우리가 다 처리할 피지컬이 지금 안 되잖아. 그럼에도 정답률을 올리려면 이 기술적인 거 연습하라고. 그러다 보면 정답률도 빨리빨리 올라가겠지만 어느 순간 이해도가 더 높아져. 핵심 정보를 처리하고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얘들아 봐봐. 너희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야? 저쪽 걸 봐봐. 뭐가 보여? 코인 노래방이 보여. 뭐가 보여? 뷔페가 보여. 뭐가 보여? 돈가스 집이 보여. 를 보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이걸 집중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고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할 줄 알아는 거예요. 질문. 야, 기억났다. 얘랑 나랑 저기서 만났어. 니네 어머니랑 수업 듣던 애랑. 근데 이런 쓸데없는 걸 기억해. 존나 이상하지 않냐? 진짜 내가 이제는 이름 거의 다 외웠어요. 1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사람 이름은 죽어도 기억을 못해. 진짜. 그런데 이런 거 기억해요. 아, 얘는 돈가스 집에서 만났던 애야. 얘는 뭐를 틀리는 애야. 얘는 실기를 뭘 준비하는 애야. 공부를 그래서 뭘 하는 애야. 이런 걸 기억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됐니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문인데 여러분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 이유는 예비평가에 나오면 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문을 다 처리하기 앞서서 이렇게 요즘은 그래프 문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얘를 당연히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봐봐. 지금 보니까 단자전압이 뭐 이렇게 0.8에 시작을 해서 훅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완만했다가 다시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변곡점들마다 가, 나, 다, 라로 이 변곡점들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처리하라고 한 거야 지금.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중력부력 항력 지문 기억나요? 기억이 난다 손. 아, 또 심각한데? 선생님, 중력부력 항력 좀 출력해 주시고 이건 과제로 해오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봐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중력부력 항력 지문이요. 자, 눈으로 봐 그냥. 이 지문이야. 이거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기 혹시 아픈 격 있는 친구들 있어요? 과학고 떨어졌다. 영재고 떨어졌다. 아픈 격 있는 사람 없어? 한 명도? 알겠어요. 그 과학고나 영재고 갔던 친구들이 중3 때 대비하면서 풀었었던 교재에 이 지문이 첫 지문에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건데? 라고 했는데 막상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 딱 정확하게 논술 문제가 이거였어. 다음 스카이다이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했을 때 속도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다. 각 구간별 상황에 대해서 뭐 구간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Y축은 V 속도였고 X축은 T야. 그럼 봐봐. 스카이다이버가 처음에 안 뛰어내리면 이거 수직 속도는 0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뛰어내렸지. 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훅 올라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이야. 가속도가 0인 구간이죠. 이걸 뭐라 그래? 이 지문에서 얘기하잖아. 무슨 속도? 종단 속도라고 그런다고. 이해됐어? 이유는 뭐야? 가속도가 0이다. 즉 힘의 합력이 0이다야. 그러면 힘의 합력, 중력은 다시 중력은 항력 플러스 부력.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애들은 뭐라고 썼어야 돼? 아, 여기 구간의 이름은 뭐야? 종단 속도죠. 종단 속도는 가속도 accelerate A가 0이죠. 또는 델타 V가 0이죠.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리고 힘의 합력은 R자 힘은 얼마가 돼? R자 힘은 0이죠. 힘의 합력은 0이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가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훅 줄어요. 그리고 다시 종단 속도 구간 툭 내려가. 그럼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겠어? 낙하산을 폈을 때의 속도 감소 구간이겠죠. 그리고 낙하산을 폈을 때 다시 한번 종단 속도 구간이고 여기는 지면 착지 구간이지. 이걸 구간별로 나눠서 논술하시오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라니까. 종단 속도 봐봐. 그게 이거야. 빗방울에 낙하할 때, 스카이다이버 낙하할 때 처음에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 항력이 증가해서 합력이 같아져서 종단 속도 구간이 온다. 처음 두 번째 구간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 그 정도 속도를 갖고 있다가 낙하산을 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저항한 힘이 더 커졌겠지. 그것 때문에 속도가 다시 줄었다가 또 종단 속도가 왔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로 이 수많은 텍스트를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수많은 텍스트는 이 그래프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래프라든지 수학적 도구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이 한 단락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돼. 자, 이 한 단락으로 처리할 거야. 잘 보셔. 자, 충전지에 만 충전 상태를 추정해서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방식은 최대 충전 방식이야. 충전이 시작되는 완전 방전이면은 우리 배터리 0%입니다. 만 충전인 배터리 100%야. 시간을 측정한대. 얼추 아이폰 기준으로 2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전원을 차단하는데 얘들아, 벌써 이거는 약간은 내가 능지가 좀 모자란 방법 같지 않니? 왜?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0%대까지 아이폰을 쓰고 충전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왜요? 내가 20%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100%가 오버돼 버리잖아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과충전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아이폰이 이제 불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폭발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류 적산 방식이래.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세대일 수 있는 게 구분구적법을 또 없애놨어. 그러면 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아마 다시 갈까 싶기도 한데 뭐 또 몰라. 민주당 또 정권 잡으면 또 몰라요. 몰라. 그냥 아니 공부는 그냥 시키면 돼. 왜 자꾸 뭐 그걸 줄여준다고 애들이 뭐 그렇게, 어차피 공부 안 할 새끼들은 안 해요. 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줄여준다고 안 하는 거 맞냐? 공부하는 애들이 뭐 줄여준다고 덜하고 더 하는 거 맞냐? 어차피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하거든. 전류 적산 방식은 이거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 세기를 측정하겠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전류 세기가 이렇게 일정하다면요, 내가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단위로 끊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높이 뭐 50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돼? 10 곱하기 높이 50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충전이 됐다라고 해서 2500 암페어가 충전이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얘도 약간은 빡대가리 능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일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래 버려봐. 자, 그럼 봐. 10초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내가 봐. 10초 단위로 뭐 50, 10초 단위로 또 여긴 20이지. 10초 단위로 뭐 4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어떤 문제가 생기니? 요만큼이 계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일정 시간 단위로 전류측정해서 곱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고 온 거냐면, 이거는 수학에서 구분구적법이거든. 내가 또 가르쳐야 되는 거구만. 베이노 국어에서 구분구적법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은 구분구적법을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시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구분구적법을. 그래서 평가원에서 국어에다 이걸 다짬 처리해 놓은 거야. 구분구적법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빨간색만큼이 오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의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데, 미적분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 오차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잘게 쪼개는 거잖아.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여기선 쓸 수가 없지. 왜? 일정 구간으로 쪼개버리니까 오차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 언제? 변할 때. 이렇게 뭐가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할 때는 오차가 생겨버리죠. 그럼 빨간색만큼이 뭐 됐어? 과충전돼서 역시 또 터져버린다니까.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둘 다 지금 빡대가리면 세 번째 방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야지. 굳이 1번 했다고, 야, 씨발 불났네? 2번 했다고, 씨발 불났네? 야, 3번으로 가자.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실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졌다는 게 이런 측면입니다. 다시 볼게요. 1번, 최대 충전 시간. 2번, 전류 적산 방식.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 이제 무한공원 같은 경우에 그거를 철골로 해놔야지 그래 부수고 나갈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또 콘크리트로 박아놓는 그런 능지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자꾸 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열내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요, 사실은 나는 그래. 막아줘야 돼.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강요를 해서라도.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안 죽어나갈 거 아니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때때로 제가 되게 예민하게 구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런 측면들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자, 3단락 가볼게요. 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자, 얘는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이 있대요. 얘는 뭐야? 충전재 단자 전압과 충전재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를 기준해서 만충전 여부를 판정하겠대. 왜? 자, 3-1. 자, 전류가 일단 유입되면, 자, 첫 번째 서술어 1. 3-1. 어떻게 돼? 올라간대, 온도가. 오케이, 알겠어. 전압과 온도가 올라간대. 그러다가 80%가 되면 서술어 V2. 3-2. 어떤 일이 벌어진대? 발열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대. 얘들아, 서서히 올라간다와 급격히 올라간다를 수학적으로 표현은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완만하냐 가파르냐, 기울기가 크냐 작냐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충전 상황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소 감소한다. 봐봐, 얘들아,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분 배웠으면 대답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까 그렸잖아. 극대잖아, 이게. 미분 안 했니? 미분 선행 안 했다, 손. 했다, 손. 그래, 극대점이잖아. 됐어? 그래서 어떻게?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대? 야, 이제는 만충전이니까 우리 정리하자, 이제.
라고 계산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V1, 2, 3, 4 핵심 정보들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시면 돼. 그럼 봐. 벌써 몇 줄이야? 최소한 8줄이야. 이걸 그래프 한 방으로 처리한다니까.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오른쪽 온다. 자, 보셔. 누가 봐도 0.8에서 유지니까 전압 안 들어오고 있겠죠. 충전 안 되고 있겠죠. 가부터 뭐가 들어와? 충전 전류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승하다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서서히 상승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지. 이해됐니? 언제부터 급격히 상승한다고? 80% 충전됐을 때. 그러다가 거의 만충전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 다소 감소한다며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거의 다다랐을 때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일치적인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차단한다며. 여기가 바로 만충전이 오는 시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충전 전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올랐죠. 어떻게? 급격히. 아니, 서서히. 그리고 나서 급격히 오르는 건 80% 되는 이 지점에서 급격히 오르는 변곡점 나왔죠. 그리고 극대점일 때 거의 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극대점 지나고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차단해줘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됐니? 그냥 그래프 해석이야. 그냥 미적분 그래프 해석이에요. 극대극소 해석이야. 변곡점 해석이야. 너 이과니까 이제 이기도함수 같은 것도 배울 거 아니야. 안 배우니? 미분 2번 하는 거 배워? 알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자, 단자 정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되겠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처리할 건데, 공칭 전압은요, 평균 전압을 의미해.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해서 전압이 올랐으니까 평균보다는 낮겠죠, 얘네가. 그래, 평균보다 낮아야 충전을 하지. 2번, 충전 전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자, 뒤쪽은 우리가 아까 처리한 정보가 아니니까 충전 전류 때문에 봐봐. 가에서 나구간 온도가 상승한다 확인되죠. 3번, 자, 단자 전압이 최대다. 언제 최대야? 그렇죠. 다일 때 극대값 최대 맞죠? 만충전이야. 만충전에 곧 이르는 거야. 만충전에 곧 이르죠. 3번이네. 됐니? 그리고 어떻게 돼? 라이선은 만충전 됐으니까 차단 안 되잖아. 빨간색은 만충전에 곧 이루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온다? 그래프 해석에 3번 나온다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지가 않아요. 배웠어야 하지. 국어에서 누가 계산하고 있고 국어에서 누가 그래프 그리고 있니?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다니까, 평가원은.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전국의 국어교육과 중에 서울대 국어교육과는 거의 뭐 1, 2%도 안 될 거야. 교수님들이죠. 그 국어교육 학자들 중에 진짜 극히 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수님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다른 교수님들이 인정하기를 힘들어요. 왜? 역사도 짧지. 두 번째, 그거 인정하면 내 논문이나 내 권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수능은 그렇게 나와. 그러면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강사들은 그렇게 직계로 배워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직계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억번이 와. 나는 운이 좋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정확하게 2014년 이후로 겸직금지가 떨어졌어. 평가원 교수님들이. 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요. 복수정답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평가원 교수님들 겸직금지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2008년에 들어가서 이 6년 동안 진짜 저는 개꿀빵 거야. 나는 평가원 교수님 수업만 다 골라 들었거든. 평가원 교수님 수업들만 이렇게까지 골라 들었던 몇 안 되는 강사일 거야. 많은 교사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저는. 자, 연습이 되셨죠? 자,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1달러부터 처리해 볼게.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를 여러분 당장도 눈에 보고 있잖아. 여기에 충전지 없냐고. 있지. 자, 계속 봐. 충전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걸어야지. 막 1000V 걸어버리면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가 있나 보구나.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거 양극재거든요. 와, 이거 나왔죠? 언제 나왔니? 너 왜 안 풀어봤냐? 이거 24학년도 10월 고3 교육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1. 납충전지, 2. 니켈 충전지, 3.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안 중요해. 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충전지에 대한 최대 용량 만충전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뒤쪽이 막 수치같이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에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인 건 맞는데 얘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아. 그러면 얘들아 1달러에서 뭘 읽어야 돼? 당연히 주제 세팅 달러이니까 주제를 읽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자. 충만전이죠. 충전지죠. 충전기죠. 충전이죠. 알겠어.
자, 그러면 충전기, 충전지가 핵심 정보라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알겠어. 그러면 봐. 충만전하는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 즉, 전압. 전압은 뭐야? 전이차. 봅시다. 방전, 당연히 전압 강소. 그렇게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 보이니? 자, 잘 보셔. 또 공칭 전압.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결국 이건 것 같아. 충방전에 뭐가 쓰이느냐? 저 따라오세요. 자, 1단락에 여러분 보셨을 거는 당연한 이거야. 당연히 글의 주제는 충전기와 충전기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충전지야. 자, 그러면 당연히 충전기가 충전지에 뭐 하니? 충전하죠. 충전지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전이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되면 뭐가 올라가? 전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방전되면 어떻게 돼? 전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진 전압을 올리는 게 충전이라고 생각을 할게. 뭐를 흘려서? 전류를 흘려서.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전압이라는 건 이렇게 최대 최소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개념? 평균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평균 전압을 이 지문에서 뭐라고 하겠대? 공칭 전압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평균 공칭 전압보다 높은 데서 전압을 때려줘야 충전이 되지 않겠니? 얘보다 낮은데 어떻게 전압을 줘서 충전을 하겠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당연히 큰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과학기술이고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편해.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필기하시고. 자, 그럼 봐. 우리는 충만전을 할 건데 2단락으로 와서 좀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단락은 무슨 얘기냐면요. 프로블럼,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정상적인 충전인 상태, 즉 100% 충전을 뭐라고 해? 만충전이야.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만충전에 오버가 되면 당연히 뭐라고 해? 과충전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 0%가 되면 뭐겠어요? 이거는 방전이죠. 완전 방전이겠지. 그런데 그 완전 방전 그 이하의 값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과방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이쪽이라는 거야. 왜? 과충전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발열. 맞니? 여러 가지 문제로 폭발까지도 갈 수 있다. 야, 터져버려.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터지면 어떡할 건데. 난리가 나요. 자, 이쪽으로 와. 그래서 2단락.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게 효율적이며 이렇게 100% 최대 용량 100%가 되는 게 뭐다? 만충전인데 최대 용량 넘었어? 당연히 과충전이죠. 또 하한 전압 이하, 방전 이하까지 가는 게 과방전. 둘 다 문제 1, 문제 2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도 당연히 전지의 수명이 줄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해결을 해야 돼. 특히나 과충전을 하게 돼 폭발까지 발열, 누액, 폭발 막 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또 어떤 문제가 있대? 니켈 카드뮴 충전기는 메모리 효과라는 게 또 있어서 또 문제가 된대요. 알겠어? 그래서 이 단락은 문제를 얘기했으면 야, 이게 뭐라 그랬니? P가 나오면 S가 나오는 게 글이 완성된다. 이거를 글의 완결성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프로블럼 나오면 솔루션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3단락이야. 좀 빠르니? 자, 보면서 보세요. 자, 그럼 봐. 회로는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 잼민이 때 처리를 해보셨단 말이야. 그럼 회로를 보시면 당연히 처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보니까 충전 회로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저항 들어가 있고요. 정전류 회로, 정전압 회로 들어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높아야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충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 높은 전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그 과할 수 있는 걸 저항으로 일단 좀 줄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자 전압도 상승하게 되면 처음에는 높이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쭉쭉 흐르다가 나중에는 얘가 올라갔으니까 높이차가 이만큼밖에 안 가니까 덜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세기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두 번째 뭘 쓰겠대? 첫 번째는 저항, 두 번째는 뭘 쓰겠대? 정전류 회로라는 걸 쓰겠대. 세 번째,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야? 전압이 일정하게 해주는 거고 만충전 전압이 일었을 때 정전압 회로로 넘어간대요. 결국 무슨 얘기야? 처음에 세게 들어오니까 저항으로 좀 막아주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전류가 적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왜? 충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바닥에 있던 이런 충전 전압이 올라간 거죠. 다시 공칭 전압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전압이 약해지니까 전류가 덜 흘러왔네. 그러면 좀 전류를 정해지게끔 또는 일정하게끔 흐르게 하는 게 정전류고 전압이 일정하게끔 하는 게 정전압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4단락. 그래프 처리 끝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3, 4단락을 좀 처리하셔야 되는데, 봐봐. 이쪽으로 오세요. 2단락에는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를 필기하시고, 자, 3단락으로 오셔가지고, 3단락은 이제 뭐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문 보이셨죠? 자, 그래서 뭘 쓰겠대? 회로를 쓰겠대. 회로는 3가지가 있어. 1번 뭐야? 저항. 2번은 뭐야? 정전류. 3번은 뭐야? 정전압. 자, 물론 엄밀하게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4단락에 1번, 2번, 3번이 나와 있고, 첫 번째는 뭐니?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전류 적산. 보이지? 적산, 적분해서 계산한다. 세 번째는 뭐야? 온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벌써 이 2가지는요, 지문에 내용이 없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 시작해버리면은 100% 오버가 돼버리잖아. 또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뭐야? 일정하면은 오케이야. 하지만 변화하고 있으면은 뭐가 생겨버려? 오차들이 생긴다니까. 됐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를 설계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래프 해석에서 또 한 문항 설계했죠. 온도 측정하는 방식의 그래프 해석 문제. 자,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이거 가지고 답 다 낸다. 저 따라오셔요. 자, 그래서 보셔. 자, 잘 들어. 자, 우리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그랬죠.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쓰면 0에서 시작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 20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당연히 100 플러스 알파로 과충전돼 버리는구나. 맞죠? 전류 적산을 쓰면 어떻게 된다? 틀렸네. 변할 때 문제가 되죠. 맞지? 변할 때 오차가 생긴다고 우리가 아까 처리했잖아. 그래서 부원 2번이 틀렸구나, 정답 2번이구나, 끝났어. 됐니, 여기까지? 변하면 빨간색만큼의 오차가 생겼잖아. 일정하면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돼야 된다? 그냥 수학 미적분 아이디어인데, 수학 미적분 그냥 개념이 들어왔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솔직히 미적분에 킬러 문제나 3, 4점 문제 수준도 아닌 그래프 해석이나 내용 처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여기서 놓치냐? 그걸 못 연결해서인데, 내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잖아요. 국어 시험인데 그래프 해석하라고 그러고, 국어 시험인데 적분시키고 있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예년이었다며. 지금은 생각을 해봐. 국어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아, 진짜로. 아, 물론 이제 세종대왕님의 어떤 그 얼과 정신과 알겠는데, 좋아. 그거 다 하잖아. 우리 세종대왕님을 뭐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 용찬우라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돌아와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당연한 얘기에서 넘어가게 되잖아. 자, 그럼 뭐가 보이셔야 된다? 여기까지 보이셔야 된다? 그래프 해석이 됐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네. 예상 가능한 문제까지 보이셨어야 되고, 이거는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처리가 될 것이다. 됐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볼게요. 과충전은 충전재 수명에 왜 영향을,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 푸세요. 당연히 과충전은 문제 아니야? 방전시, 그렇죠. 공칭전압은 뭐야? 평균전압이죠. 당연히 평균전압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전압이 있겠지. 자, 얘들아 봐봐. 정전압이잖아.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됐니? 변한다고? 일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전궁의 물질을 가꾸면 단자절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이것도 우리 봐봐. 내가 이게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역시나 1달러 끝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전극의 물질에 따라서 공칭전압이 변한다죠. 그래서 전극의 물질에 따라서 평균적인 단차 전압이 뭐였어? 공칭전압이죠. 공칭전압은 변하죠. 됐니?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겠네. 끝났네. 됐어? 즉, 얘들아, 얘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1단락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 전압이잖아요. 그 전압에 대해서도 크게 단자 전압, 그 다음에 공칭 전압, 그 다음에 충전 전압, 이렇게 전압의 종류를 크게 3개로 나눠놓고, 그 전압의 종류 크게 3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2번 같은 건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봐봐 얘들아, 이제 한 문제 남았어. 시험이 이렇다는 거야. 시험의 설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프 해석이었고요, 예상 가능한 문제였단 말이야. 자, 이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보셔야 돼. 자, 충전재 표시된 전압은 너희라면 얘들아
최저 전압을 써놓을래? 최대 전압을 써놓을래? 공칭 전압을 쓸 확률이 크겠니? 상징적으로 공칭 전압인데 이게 확신이 없으시면 발제독 하세요. 그럼 봐. 보이니? 어디에 보이니? 잘 모르겠지. 발제독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보이고 난리 나지. 일단은 그럼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공칭 전압보다는 전원이 높아야 충전이 되지. 이번 선지 봐. 전류가 더 세게 들어오잖아. 충전지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더 세게 들어오잖아. 그럼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수명이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3번 선지 봐. 온도가 과하게 상승하면 그렇지. 왜? 발열, 누액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과충전일 경우가 있으니까. 뭐에 따라서 이단락의 문제점들이니까.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충전 중지해야죠. 난 3번 괜찮아 보였어요. 얘도 확인은 애매하지만 괜찮아 보였어. 봐봐. 충전지를 사용하다 수시로 충전이 무방하다. 자, 이것도 물론 이제 발제독이긴 한데 어디서 발제독이 됐었냐면 여기. 자, P5였죠. 메모리 효과가 있다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었지. 그래서 이단락의 P5에서 얘도 올 수가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도하게 방전 이단락의 문제점들이니까 얘도 괜찮아. 그러면 남는 거 2번인데 그래 2번 발제독을 해보자고요. 그럼 봐라 얘들아. 충전지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세기가 강한 뭐로 해결 가능하니? 충전 세기가 더 세면 뭐로 해결 가능했어? 전류를 저항으로 해결이 가능했죠. 맞죠? 또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정전류 회로도 쓸 수가 있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3단락의 PS 구조가 보이셨으면 얘는 보일 확률이 높았던 선지라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더군다나 봐봐. 이 단락도 봐봐. 전류 때문에 얘가 수명이 준다가 아니잖아.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전압 또는 최대 용량을 넘어서 과충전, 용량 이상인 경우에 수명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자, 또 봐. 여기도 마지막. 자, 전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높아야 된다. 그리고 전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항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뭐다? 정전류 회로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추론하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정답 2번으로 설계가 되셨겠네. 자, 처리하시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선지나 내용 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해서 꼭 질문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